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하동에서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던 병원이 갑자기 휴업에 들어가면서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하동의 한 병원입니다. 환자들이 드나들던 응급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환자를 이송해야 할 구급차는 주차장에 발이 묶였습니다. 경영난을 겪던 병원이 이달부터 일반 진료에 이어 응급실까지 휴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뭐 일할 텐데. 휴업인지 모르셨어요, 어르신? 몰랐지. 요 왔지. 지역에서 유일한 응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보건소는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황. 하지만 야간 긴급 환자들은 인근 진주나 광양으로 1시간 가까이 원정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우선 자진해서 밤 10시까지 일반 진료를 연장하고 또 타 의료기관을 앞으로 24시간 응급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이처럼 경남에서 응급 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함안과 거창, 산청과 하동 등 모두 4곳. 인구 10만 명당 경남의 응급의학 전문의 수는 서울과 광주 등 대도시는 물론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경영난과 인력난에 설 자리를 잃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농촌 지역 병원들이 휴업 내지는 폐업을 한다든가 또 있던 병원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그 응급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완전히 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의료 취약 지역인 농어촌 지역에서 문을 닫는 응급실.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올해 정시 모집에서 지방대 경쟁률이 떨어진 가운데 강세를 이어가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의료와 재활, 스포츠 등인데 대학보다는 취업률이 높은 학과를 선택하는 입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의 신체를 체험하는 과정, 장애에 따른 인지와 신체 기능 회복을 돕는 작업치료 관련 학과입니다. 이 학과는 지난해 졸업생 기준 취업률이 70%를 넘었습니다. 직업을 많이 요구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경 기능사를 준비하는 또 다른 학과, 마찬가지로 높은 취업률이 최대 장점입니다. 80여 군데에 산학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으로 또 바로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취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높은 학과의 정시 지원율이 높아지는 것이 최근 입시의 뚜렷한 추세입니다. 경남대 건강과학 계열은 6에서 8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인제대 작업치료와 가야대 물리치료도 7대1을 넘었습니다. 의예과나 간호학과와 같이 국가고시를 통해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는 여전히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면서 경남도 내 대학들 사이에서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웰빙 바람과 함께 취업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는 스포츠와 헬스 관련 학과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제대 스포츠 헬스케어과가 무려 13대 1을 기록했고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의 체육과도 6에서 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들었던 전망보다 더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취업도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취업 전망에 따라 상위권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수의의 축산생명학과, 산업디자인 계열, 동물, 제약, 식품 분야였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일궈낸 프로축구 경남FC는 자타가 공인하는 K리그 돌풍의 주역이었습니다. 어젯밤에는 감독과 선수들, 팬들이 어울려 2019년 새로운 도전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대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K리그 돌풍의 주역들이 무대 위에 오르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옵니다. 18승 11무 9패. 2부 리그 추락으로 팀 해체 위기에서 리그 첫 준우승,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기까지 경남FC의 드라마와 같은 재기의 순간을 선수와 팬들은 함께 즐겼습니다. 특히 중국 리그에 고액 연봉을 뿌리치고 지휘봉을 다시 잡은 김종부 경남FC 감독은 물론 34명의 선수들은 더 많은 땀을 흘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위 스플릿에 잔류하면서 우리 경남을 이 도시민구단의 최고의 구단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고 목표입니다. 작년의 영광을 올해도 이을 수 있도록 또 도민 여러분들께 또 즐거움과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경상남도 역시 전용구장 개보수와 물리치료실 개선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해 올해 20억 원을 투자해 명문구단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남FC를 말 그대로 실질적인 명문구단으로 도민이 주인인 도민구단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첫 원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경남FC는 오는 3월 시작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K리그 준비를 위해 오는 9일부터 3주간의 괌 동계 전지훈련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위증 사범들이 검찰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죄를 감싸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도 큰 범죄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김해에 사는 59살 김모 씨는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에 도착한 뒤 80m를 직접 운전했습니다. 이를 본 대리기사가 신고를 했고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9%,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신고 때와 달리 법정에서 대리기사의 진술이 바뀝니다. 김 씨가 차를 몬 것을 제대로 못 봤다고 증언한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위증이었습니다. 검찰은 대리기사가 김 씨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폭행 사건 재판에서 폭행을 못 봤다고 증언한 목격자 67살 정모 씨도 위증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무죄.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알던 사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추궁해 위증 자백을 받았습니다. 전 남편의 공무집행 방해죄를 숨기기 위해 가족의 음주운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지인의 폭행 혐의 무죄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친분 때문에 위증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3년치 판결문을 토대로 위증 의심 사례를 수사해 위증과 무고사범 25명을 기소했습니다. 유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아주 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위증, 증거인멸, 무고범죄는 매년 약 9,000건, 친분 때문에 또는 앙심을 품은 거짓 증언이 스스로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김해 신공항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단체장들과 신공항검증단은 현재 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부산은 가덕도 재추진을 천명했습니다. 신공항을 점검하는 순서, 오늘은 첫 번째로 백지화 요구와 국토부의 강행 입장을 김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울경 신공항 검증단이 신공항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안전의 문제입니다. 기존 활주로에 V자 형태로 활주로를 신설할 경우 김해 쪽으로는 이모산과 경운산, 부산 쪽으로는 구덕산 등의 장애물로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항시설법을 적용하면 6,600만 세제곱미터, 군사기지법을 적용하면 5억 5천만 세제곱미터를 절취해야 돼 환경 파괴와 함께 약 3조 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고 검증단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소음 문제입니다. 국토부는 소음 피해 규모가 46.3제곱킬로미터에 2,700여 가구라고 보지만 검증단은 영향지역 59.7제곱킬로미터에 34,800여 가구로 확대된다고 판단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신설 활주로 끝부분이 선악동강에 인접해 더 이상 증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이 4차 확장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활주로 확장 연장은커녕 추가 신설이 불가능한 확장성이 전무하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동남권의 관문공항을 할 수 있겠냐. 부울경 단체장들과 검증단이 전면 백지화와 정책 변경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반면 국토부는 중대한 오류가 없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증단은 설 이전에 국토부 장관을 만나 백지화를 공식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에 중재를 요청해 상반기 안에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종일 미세먼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밤사이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현재 경남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먼지가 내려오면서 먼지가 계속 쌓여가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날씨도 다시 추워집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기온이 점점 내려가겠고요. 오늘 한낮에 7도까지 오르는 기온은 내일 아침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또 내일은 한낮에도 5도에 그치면서 종일 많이 춥겠고요. 모레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습니다. 오전까지만 구름이 다소 지나다가요. 오후부터는 이 구름도 대부분 걷히겠습니다. 맑은 만큼 대기는 계속해서 많이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이 구름이 대부분 걷히겠지만 먼지 때문에 맑은 하늘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름 탓에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동부 지역은 의령과 창녕 영하 4도, 창원과 김해가 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최고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함양 0도, 산청이 1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사천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오후부터 바람이 점점 강해지면서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반짝 추위가 이어진 뒤로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요. 하늘은 계속해서 맑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만든 세계 최대 규모 원유 생산 저장 시설인 에지나 FPSO가 첫 원유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경남중기청이 오늘 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펼칩니다. 경남경총이 오늘 16일 김경수 경남지사와 조찬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참가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최근 남해안에 수온이 내려가고 있다며 양식장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화재 발생은 줄었지만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으로 인명피해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화재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경남에서 발생한 화재는 3,480여 건으로 전년보다 635건 줄어 15% 감소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도 2017년 337억 원에서 지난해 232억 원으로 75억 원이 줄었지만 인명피해는 2017년 사상자 110명에서 지난해 32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올해 경남 32개 시장에 24억 원을 들여 안전시설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이 사업비로 오래되거나 노출된 전선 정비와 노후 변압기 교체,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설치 등에 쓸 계획입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사업인 개별 점포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제작한 기동 헬기 수리온의 필리핀 수출이 무산됐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필리핀은 지난해 말 수리온과 경쟁해온 미국 시코스키사의 블랙호크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은 2016년 캐나다 업체와 2억 3,300만 달러 규모의 헬기 16대 구매 계약을 맺었다가 지난해 초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017년 하반기부터 사이버 감사 시스템을 가동해 경남 도내 1000여 개 학교에 지난 5년 동안의 회계를 감사한 결과 보수와 수당 등에서 2억 5천만 원이 잘못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전액 회수 조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1,600여 학교를 방문 감사하기에는 감사 인력이 부족해 사이버 감사 시스템을 가동한 것으로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확대해야 할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